안녕하세요, MG압입니다. 지금 하려는 작업은 3D 프린터 출력물을 이제 그 후가공과 샌딩 작업이죠. 후가공과 도색 작업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재료와 뭐 도료, 샌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하려는 작업은 이제 이거고요.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건데 요거를 샘플 삼아서 한번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그 3D 프린터 출력 그 후가공이나 도색을 이제 하시는 뭐 그 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생분들 보면 그 졸업 작품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뭐 이 작업할 때 쓰는 재료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재료들 어떤 거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냐면 폴리퍼트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일반 퍼트랑은 틀려서 요 경화제랑 주제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서로 섞이는 순간부터 굳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양이나 도포된 두께에 따라서 이제 경화되는 시간이죠. 딱딱하게 굳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은 거의 완전히 굳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그냥 짜서 쓰는 퍼티는 일명 레드 퍼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굳는 속도도 조금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조금 더디죠. 근데 어찌됐든 얘는 뭐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1시간 정도면은 아주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일명 이게 일명 빠데라고 하죠. 네, 빠데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자동차 공업사 보면 판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거 이제 바를 때 쓰는 게 이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모형점을 같이 하다 보니까 타미야 제품의 이제 폴리퍼티고, 일반적인 페인트 가게나 이런 데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르표 페인트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퍼티도 있어요. 대신 근데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가 한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형용 폴리퍼티를 사서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쓰는 데에서는 뭐 노르프 페인트, 뭐 KGC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폴리퍼티가 있는데, 양은 좀 많지만 가격이 이제 좀 저렴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두고두고 쓰기 괜찮고요. 일단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가공 작업할 때는 또 이것도 설명드리겠네요. 이 3D 프린터 출력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무슨 FDM 방식 뭐 이것저것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D 프린터 출력물의 어떤 이 재질 자체가 샌딩 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출력물을 그대로 빼가지고 어떤 샌딩 작업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샌딩 작업을 위해서 이 폴리퍼티를 이제 여기에다가 다 발라주는 겁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얘 어떻게 보면 살을 입히는 거죠. 아주 얇은 살을. 그런 다음에 얘를 갈아내면서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의 사용 방법은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뭐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제, 경화제가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비율로 치면은 뭐 한 10대 1? 10대 1 정도의 비율로 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KCC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큰 것들은 양이 많다 보니까는 비율이 뭐 100대 1, 뭐 50대 1,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뭐 아주 정확하게 맞추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랑 얘를 한 10대 1 정도 해서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데, 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화되는 시간도 짧아지고, 이제 그죠, 경화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얘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펴 바르기도 전에 얘가 굳어버리면 이제 작업이 이제 원활하게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펴 바를 때 이제 주걱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제일 쓰기 좋은 게 이 아이스크림 바입니다. 뭐 이건 뭐 옥션이나 이런 데 보면 세트로도 많이 구매할 수 있고 하니까는, 이거 아니면 뭐 본인이 먹던 아이스크림 바 뭐 하나 딱 하셔도 되고. 그래도 일단 요게 뭐 한 개는 좀 부족하고 몇 개가 있어야지 중간중간 이제 펴바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를 자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못 쓰는 종이 같은 거 일단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게 경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펴바를 때가 이만큼 많은데 그거 생각하고 그 양만큼 그냥 미리 다 짜놓고 하면 당연히 얘가 얘랑 만나는 순간부터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펴 바르다가 나머지가 다 굳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그 이제 순간 바를 만큼만 짜서 믹싱을 한 다음에 이제 표면에다가 발라야죠. 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크기가 되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일단 얘도 굳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전체를 거의 다 바르긴 해야 돼요. 근데 뭐 여기도 이제 바른다고 하면은 여기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 이제 굳으면 다시 뒤집어 가지고 여기 바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상에 따라서 그 순서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이제 바르셔야겠죠. 요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일단 잘 안 나오네. 자, 치약 같은 약간의 걸쭉한 액체 상태고요. 일단 요만큼 먼저 하고, 사용한 다음에 뚜껑 바로 닫고요. 이제 요거 경화제 요 정도, 그리고 요거를 믹싱을 해줍니다. 믹싱하는 기준은 요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색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이게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할 때는 환기된 거를 환기를 시키면서 하셔야 됩니다. 얘가 굽기 전까지는 냄새가 강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색이 하나가 될 때까지 됐죠? 이런 식으로 반죽이 다 됐죠? 이제 여기다 이제 발라주게 되는데, 발라줄 때 또 그 포인트는 너무 덕지덕지 막 바르지 말고 그 시멘트 미장한다 생각하고 최대한 이쁘게 발라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덕지덕지 이제 바르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 튀어나온 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갈아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네가 난 진짜 느낌이 나겠네. 빨리 보내줘. 다시 여기 여기. 이거는 아니고 남진도 못 보나.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번 또 짜서 믹싱을 해주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발랐던 데다가 또 이렇게 짜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 이렇게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들러붙기 때문에 믹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음 칸에다가 해주면 되고, 그 아이스바도 마찬가지. 지금 요런 게 이제 묻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섞다가 또 이렇게 덩어리가 붙기 때문에 잘 믹싱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렇게 놨다가 다시 새로운 거. 그리고 이따가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안 굳어가지고 잡으면은 좀 이게 묻잖아요. 나중에 일단 요번 타임 할 때 이게 굳으면 다시 돌려서 여기로 하면 되겠죠. 네, 잡았으면 그러다 보면 이 기적을 보면 아예 이렇게 해줍니다. 이 기적을 주려면 남겨서 그런 난 생각을 분명히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자르게 돼요. 자, 이거 안 쓰죠.
이렇게 퍼티를 다 발라준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샌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포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스펀지 사포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틱 사포, 그리고 종이 사포. 이제 어떤 모양이나 재질만 틀릴 뿐이지 일단 갈아내는 건 이제 다 똑같죠. 이제 방수에 따라 이제 곱기도 틀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포를 이용해서 샌딩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여드릴게, 이제 제가 작업할 때는 이제 이 장비를 씁니다. 이거 이제 전동 샌딩기라고 해가지고 이 바닥면에 이렇게 바이브레터라고 할 수 있겠죠. 진동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제 그 샌딩을 해주게끔 해주는 장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아주는 장비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쓰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작업 속도도 더 빠르고 이제 어떤 작업성도 이제 좋죠. 네, 근데 이제 좀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나기 때문에 이거 쓸 때는 이제 그런 거 좀 감안하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 샌딩 작업을 잠깐 하셨을 때는, 잠깐 한다고 하셨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이런 장비까지 쓸 필요는 없죠.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은, 아무튼간 이런 장비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쓰더라도 이런 사포는 결국은 마무리 단계에서는 써야죠. 예. 일단 제가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샌딩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두세 번은 더 샌딩질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표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페이스를 한번 뿌려줍니다. 표면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샌딩 작업은 거의 끝났고요. 횟수로 치면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거친 샌딩 작업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장기스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각이 안 잡혀가지고 약간 떨어져 나간 조각처럼 떨어져 나간 이런 모서리, 그리고 또 살짝살짝 메꿔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메꾸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이때 쓰는 재료는 이제 그 초기 썼던 폴리퍼티는 아니고요. 이제 이 순접 퍼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순접 퍼티라고 해가지고 가이아노츠라는 일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쉽게 얘기하면 순감착제입니다. 순감착제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접착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순감착제 그 특성상 이제 굳으면 이제 덩어리식으로 딱딱하게 굳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순간 접착제랑 퍼티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재료입니다. 이제 이거는 색깔별로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한 5-6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제 뭐 굳는 성질이나 사용 용도는 똑같은데 색깔만 틀린 거고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순접 퍼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잘 눈에 잘 띄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기가 조금 저한테는 좀 수월하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꿔야 될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짜서 펴 발라주면 되고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경화제나 이런 거 섞을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쓰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요. 그리고 경화 촉진제라고 있는데, 이제 이 순접도 이제 조금 빨리빨리 굳히기 위해서 이런 걸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빨리빨리 굳죠. 그래야 이제 작업 속도도 빨라지니까요. 자,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순접부터 지금 메꿔준 상태고요. 이거를 또 이제 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줄입니다. 후가공은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색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의뢰하신 분이 이제 핑크빛 계열 색을 얘기를 하셔서 이 색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연한 색이라서 하얀색을 타서 색깔 농도 조절을 좀 한 다음에 도색을 해보겠습니다.